영업 비밀이기는 한데 잘 안 알려주거든요. 다른 학원이 따라할까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영업 비밀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 쓰게 하는 노트가 있어요. 바로 노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중학교 수학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실 모두 다 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수학학원을 다녀도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EBS TV중학, 비상교육, 아이스크림 홈런, 단비교육 윙크, 능률교육, 교원 빨간펜 등등 정말 수많은 온라인 강의에서 초중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다가 지금은 여의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이에요.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봐왔을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학학원에 진짜 오래,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 5년 다녔는데도 수학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레벨 테스트를 보면 명확하게 보여요. 그럼 일단은 초등학생들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와 중학생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조금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중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고 오면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요? 엄마, 나 시간이 부족했어. 나 다 계산 실수야. 이렇게. 마지막 하나는 개념 이해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거나 계산 실수를 많이 하거나 개념 이해나 유형 연습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명확한데 수학학원은 어떤가요? 수학학원은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크게 한 반 한 반으로 나눠서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공부시켜요. 똑같이 시험 대비를 시키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늘 시험을 볼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 근데 이 친구한테 계산 실수하는 연습을 시킨다든가, 난 맨날 계산 실수를 하는데 이 친구한테 유형 연습을 시킨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는 유형 연습이 덜 되어 있는 경우를 조금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대한민국의 수학 교육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내가 연구한 거를 적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정확하고 실수 없이 이거를 다 적어내려 가느냐,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수학시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할 거고요.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바로 기계처럼 풀어야지, 내가 어떻게 푸는 거였지? 기억이 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시간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끔 충분히 유형 연습을 하는 게 첫 번째 기본 바탕이 되어야 돼요. 자, 근데 그걸 다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친구들은요, 이제부터 시간을 재서 OMR까지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시험은 45분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연습할 때는 처음에는 40분에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엔 35분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근데 OMR까지 합쳐서. OMR 카드를 네이버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기 전에 조금 연습을 하시고요. 특히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첫 시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OMR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OMR부터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OMR 카드까지 연습시키다 보면 다 풀고 OMR을 마킹을 할 때 OMR의 달인이 된 고2,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은 5개씩 끊어서 OMR을 마킹을 해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처음 OMR을 본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마킹을 하느냐, 1번에 2, 1번에 2, 2번에 3, 2번에 3,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OMR 연습을 하고 OMR 검토까지 하는 연습이
필수적이다. 근데 어쨌든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조금 풀어내는 연습을 하려면 내가 그만큼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걸 다 OMR까지 마스터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나서 기출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최소 30번 이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수학 맛집 강의에서 매 시험 기간마다 시험 연습을 하고 싶다라는 신청자들을 모집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줌에서 만나서 매 시간을 재서 연습하는 시간도 가져볼 거니까요.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계산 실수입니다. 계산 실수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계산 실수의 가장 기본은 일단 내가 내 글씨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계산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시험지만 봐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계산 실수는 내가 푼 거를 검토하면서 2 더하기 3을 내가 5라고 적었는지 6이라고 적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계산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은 내 글씨를 일단 못 알아봐요. 계산 실수를 줄이려면 일단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풀이 과정을 조금 꼼꼼하게 쓰는 연습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난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학교 때라도 풀이 과정을 조금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거를 계속 고등학교까지 끌고 가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내가 풀이 과정 잘못 써서 계산 실수로 하나 틀리면 등급이 갈리고 갈 수 있는 학교 레벨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고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평소에 노트에 쓰다가 다시 시험에 보면 다시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볼 때도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5분, 3분 남았을 때 내가 빠르게 내가 풀었었던 거를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풀이 과정에서 실수 없었나? 나 잘 적었나?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온 친구들은 1번을 풀 때도 여기다 풀었다 이렇게 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계산 실수를요 진짜 많이 하는데 풀이 과정 되게 잘 써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거는요 영업 비밀이기는 한데 잘 안 알려주거든요. 다른 학원이 따라할까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20문제짜리 이제 시험 문제를 주고 OMR까지 다 마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OMR만 제출을 하고 100점인지 아닌지만 알려줘요. 몇 개 틀렸는지도 말 안 해줘. 어쨌든 내가 학교 시험에서는 마지막에 검토할 때 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100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내가 내 실수를 찾아내게끔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 학원에서는 해주기가 조금 어려운 시스템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영업 비밀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 쓰게 하는 노트가 있어요. 바로 실수 노트라는 게 있는데요.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내가 실수했었던 것들을 계속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2 더하기 3을 5인데 6이라고 적었다. 이상과 초과를 헷갈려서 잘못 적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쓰게 시키면 나만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나 단원 평가나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은 다 컴퓨터가 채점하기 때문에 내가 막판에 틀렸든 접근을 못했든 똑같은 오답이에요. 근데 내가 실수를 잡아내는 과정을 내가 스스로 연습하지 않으면 이건 어떤 컴퓨터도 잡아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 친구들은 그렇게 실수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짜 내가 수학 공부가 좀 덜 돼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유형 연습이 덜 됐고 이런 친구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이건 뭐 일단 명확하죠. 일단 내가 여기서부터 조금 연습을 해야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데 개념을 대충 공부했거나 문제집을 대충 풀었거나 아니면은 충분한 문제 양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80점 이상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내 점수가 80점 밑에다. 그런 친구들은요 충분한 문제집을 풀었나 그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충분한 문제집을 풀었는데 계속 답을 보고 약간 이제 혼자 고민하지 않고 모르면 바로 답을 본다든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개념을 물어봤을 때 내가 정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중학교 수학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실 모두 다 기본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문제 풀 때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는 연습 반드시 하시고요. 선생님은 이 관련된 강의를 수학 맛집 홈페이지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조금 자체 진단을 해보고 맞춤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관련된 강의는 수학 맛집 홈페이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학 맛집에서 만나요.
안녕.